기자의 눈. 네, 국회 리포트 시간입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강도가 셌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원색적으로 예. 현 정부와 또 특히 국회의장, 당대표 전반적으로 다 잡아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였는데 내용 자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니까. 그런데 내용 자체에서 사용한 그 단어들이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야당 쪽에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좀 본회의장에서도 약간 소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고 우리한테 미리 원고를 주는데 기자들한테 미리 원고를 주는데 그 원고에서 어떤 것 전방에 과속 소위 방지턱이 애드립이라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번에 또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전방에 문희상 과속 방지턱이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이제 개회사 국회 이번 정기국회 열면서 개회사 내용 중에 네. 상당히 전국 편향적인 전방에 내용들이 연속으로 많으니까 과속 국회의장은 방지턱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있습니다. 아니냐 이런 수로 이제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게 문희상 의장이 대답을 하면서 이것은 그렇게 말하면 이게 국회의장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교섭단체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또 시끄럽더라고요. 그 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또 마지막에 문희상 의장이 또 마이크 잡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 싸움 구경인데 이게 조금 좀 뭐랄까 보기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만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있겠죠 물론. 근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내세운 게 출산주도 성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다른 당에서는? 지금 다른 당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여당 입장에서 좀 강하게 비판하는 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소위에서 무단횡단 사고 출생을 다발 구간입니다. 시키는 것이 사실 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성에게 돈을 일정 부분 주면서 그걸 통해서 성장을 이룬다. 이 논리 자체가 매우 여성 비하적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왜곡된 있습니다. 시각일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그렇죠.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표현 자체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난과 비판이 좀 다른 것처럼 국회에서도 좀 건설적인 대화 또 그런 의견 개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한 명 출산하면 2천만 원을 주겠다 정부에서 이게 이제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골자죠. 골자인데 예전에 허경영 대선 후보였죠. 대선 후보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애매한 분이신데 그 양반이 그분이 출산하면은 3천만 원 주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전방에 있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SNS에서 이렇게 좀 회자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평가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사실 문 의장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김성태 대표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기준 문제에 대해서 문 의장이 처음에 편을 든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피커냐 이런 거였었는데요. 그렇죠. 블루하우스 스피커 얘기가 나왔죠. 한국당 입장에서 사실 판문점 선언을 기준해 준다는 것을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 이행, 그리고 또 철도 연결, 또 단계적인 군축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유엔 제재와 약간 반대되는 결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상당히 강하게 비판한 것 같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이제 애초에 취임할 때부터 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과시켜 달라는 협조 일종의 부탁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한 거죠. 다른 당들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 기준에 대해서? 일단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게 바른정당이 문제인데 바른정당은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나온 바른정당의 출신의 의원들이 있고 또 국민의당
국민의당 출신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섞였다. 예, 그 국민의당 출신의 의원들은 또 민주당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현재 바른미래당 안에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그 의원들과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의원들이 모두 다 혼재되어 있다. 우측 그래서 커브에 의견이 주의하세요. 항상 이런 부분에서 좀 갈립니다. 예.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국제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애매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개인적인 아마 의견은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일 텐데 네. 원내대표라는 또 당 안에서의 대표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근데 같아요. 이 와중에 손학규 이제 신임 대표죠. 네. 신임 대표가 이거 좀 국회 비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지금 바른미래당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찬성합니다. 낙석지역입니다. 손학규 대표와 거의 의견을 같이 하는 거고요. 네.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들은 철저하게 한국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 그 의견이고 반발이었습니다.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아주 정면으로 손학규 대표를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논의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된 상태에서 당대표가 기존의 기조와 다른 것을 이렇게 외부로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한 이런 논의죠. 근데 지금 원내대표는 그래도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 당 대표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딱 틀어버리면 예. 이게 당내에서 이게 어떻게 봉합이 되나요? 일단 그 손학규 대표가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일단 봉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것을 이제 당내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밟아서 그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상욱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쪽 가닥이 섞입니다. 이승민, 신태국, 재능의 멘트가 이렇게 결정적인 하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중 자체를 여당과 청와대가 정상회담 이전에 합의를 좀 잘하는 상황이고 그러겠죠. 그 대통령이 아마 유엔 총회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유엔 총회 전에 아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엔 총회가 22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수석 연휴하고 김치일이 가고 있어서 아마도 만약 비준이 이루어지면 많은 시민들이 만나긴 하겠지만 과연 실효성 측면에서는 낙석 지역입니다. 각 당이 다 복잡하겠지만 문희상 의장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여기는 자, 태백시입니다. 다른 소식 잠깐 볼게요. 국회에서 9월달에 저번 달이었나? 8월달에 열렸나요? 쌍용차 청문회? 예. 쌍용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죠. 조현호 전 경찰청장. 예. 오늘은 경찰에 피의자로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경찰청장, 그러니까 경찰청의 수장이 네. 경찰의 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된 거죠. 검찰도 아니고 예, 자기 사고 나발 친정에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의식으로 들어간 건데 이 혐의가 정확히 뭐죠? 그 댓글 조작,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인데요.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약 500m,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예, 혐의고요. 2016년 8월부터 2012년 내리막 도로 4월까지 구간입니다. 경찰청 보안국, 정보국 이 두 개의 핵심국을 통해서 정부의 우호적인 그 여론조성용 댓글을 쓰도록 지시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경찰청 내 이거는 잠시 저기 후 60km 국정원이나 단속 구간입니다. 기무사의 댓글 공작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 자체적인 어떤 댓글 공작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의 총지휘자였다라는 예, 예. 그런 혐의다. 예. 되겠네요.
본인은 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죠. 예, 오늘 사고 아침 나갈 10시 지역입니다. 투표를 했는데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 또 강경한 모습 그래요?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연속 커브에 예전에 주의하세요.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상당히 그래서 기자들 지금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째려보았죠. 레이저를 쐈다고 빛을 보인 것처럼 이번에도 보니까 조현오 전 총장도 역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당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별수사단이 전 총장까지 이렇게 직접 소환할 정도면은 뭔가 혐의 입증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부는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특별수사단이 조사를 해서 현재 이미 실무진에 있는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것들이 실질적인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조현오 전 총장을 안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구속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현안과 정치권 소식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도끼 리포트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 기자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6시 41분 52초 지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잠깐 보고 갈까요? 0324님이 청와대 정부를 언급할 때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 청와대인지 언급해 주세요. 헷갈리시는 분들. 약간 용산 참사하기 헤드라인 얘기할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약 500m, 60km 단속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되는 샵 9730이고요. KBS 콩 게시판 무료입니다. 의견 사연 보내주시면 두 분께 베이커리 교환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외길 60km 정통 시사 단속 프로그램 구간입니다. KBS 라디오 김 기자의 눈,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대북 특별사절단 특사단이 어린이 이른 아침에 보호구역입니다. 북한으로 갔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요. 네, 통일연구원 홍민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사고 예, 나갈 만났다고 지역입니다. 이제 북측에 있는 당국단으로서 이제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직 공식적으로 보도는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 청와대 그 대변인 통해서